절제동물은 관절발을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다양한 동물 무리들이 절지 동물문에 속합니다. 이들 동물들은 환경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서 지구 모든 곳, 즉 민물, 바다, 토양 이런 다양한 곳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절지동물은 캄브리아기부터 캄브리아기 초기 화석에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즉 지금으로부터 5억 3,500만 년이나 5억 2,500년 사이 이때에 형성된 화석에서 절지동물이 발견되므로 절지동물은 지구에서 출현한 역사가 매우 오래된 그런 생물에 속합니다. 이들 종은 딱딱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외골격의 형태는 키틴이나 탄산칼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이 절지동물은 동물계 중에서 지구 전체의 4분의 3종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에 있는 동물 중에 약 한 70% 이상이 이런 절지동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지동물은 또 체절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화되어 왔는데, 이것은 기존의 혹수 유전자, 즉 발생에서 작용하는 이런 유전자들인데, 이들의 유전자 염기 서열 또는 유전자 조절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체절의 다양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지동물은 크게 삼엽충 암은, 협각 암은, 갑각 암은, 단지 암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구별을 하는데, 분자 생물학적 기준에 의하면 협각류와 다지류와 육각류, 갑각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하게 됩니다. 협각류에는 바다 거미류, 투구개류, 정갈류, 진드기류, 응애류, 거미류가 포함되어 있고요. 다지류에는 진해류, 노래기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육각류에는 곤충을 포함한 6개의 다리를 가진 이런 곤충 유사 종들이 육각류에 포함되고, 갑각류에는 개류, 바다가재류, 새우류, 따개비류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갑각강에 포함됩니다. 절지동물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몸은 좌우대칭형이고 체절적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부, 체간, 두부, 흉부, 복부, 두흉부, 복부 종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들이 체절이 융합되기도 하고 분리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인 체절로 보면 각 마디에 관절을 가지고 있는 이 부속지가 분포하게 됩니다. 이 부속지는 종에 따라서 수가 감소하기도 하고 특수한 기능으로 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절지동물은 또한 이 키틴이나 탄산칼슘으로 된 외골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외골격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으므로 탈피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들 동물들은 이 횡문근과 평활근 두 가지 근육을 가지게 되는데, 이 횡문근은 외골격에 부착돼서 사람의 골격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평활근은 내장에 분포해서 사람의 내장 운동과 같은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소화관은 매우 복잡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 부속지가 변해서 형성되는 이 구부는 즉 입의 형태죠. 입의 형태는 식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분화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순환계는 개방혈관계로 되어 있는데요. 개방혈관계는 혹은 모세혈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세혈관은 폐쇄혈관에서만 존재합니다. 개방혈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심장을 가지게 되는데, 심장은 관상 모양이고요. 또 심장과 연결된 혈관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호흡기관으로서는 췌표, 아가미, 기관, 서폐 등으로 다양한 이 기관과 조직으로 변형되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배설기로서는 변형된 신관을 통해서 배설기를 형성하게 되고요. 곤충은 이를 말피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경계는 등 쪽에 있는 이 뇌가 발달되어 있고요. 식도 주위에는 식도주의 신경환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웅 이체이고 쌍을 이룬 생식기를 형성해서 이들은 체내 수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들은 그 난생 또는 난태생을 하며 일부 종은 단위 생식을 통해서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발생 또는 변태를 하는 이런 다양한 종으로 구성된 것이 절지 동물에 속하는 종들입니다. 절지동물은 부속지와 구기 부분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진화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속지와 구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이 속하는 이 벌목에 있어서 그 부속지 모양은 끝이 갈라지지 않는 이 단지형을 나타내고 되고요. 또 가재가 속하는 식각류 이 무리들은 끝이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지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절지동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기 부분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특히 여기에 우리가 주형각 즉 거미각이라고 부르는 이 거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들 무리에는 부속지가 이와 같이 끝 입 주위에 보면 이 협각이라 해서 이 부속지가 변형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칼날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 협각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어떤 그 구기 부분이 변형되기도 하고 메뚜기 곤충에 속하는 이 메뚜기목 즉 메뚜기가 여기 속하겠죠. 이런 종류들은 자 구부 형태가 이 어떻게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대약이라고 매우 큰 턱 형태로 변형돼서 먹이를 씹는데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먹이를 씹는 부분은 협각은 먹이를 찌르고 그 다음에 뜯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형태로 변형된 그런 이제 구부가 되겠습니다. 절지동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 가장 잘 적응 진화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과 진화를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의 요소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된 외골격, 즉 딱딱한 외골격을 가진다는 특징입니다. 즉 이들의 외골격에는 키틴이나 단백질, 왁스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딱딱한 이 껍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딱딱한 껍질은 수중에서는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되고요. 육상에서는 수분 증발을 막고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글근 또한 주기적으로 탈피를 함으로써 몸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된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절이 있는 부속지입니다. 각 껍질, 각 피에는 경화된 몸 부분에 만나는 부분에 보면 관절을 가지게 되는데 이 관절에는 근육이 형성돼서 근육 수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각 피를 휴게 함으로써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형된 분절을 형성합니다. 이 분절이라는 것은 체절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초기 절지동물은 이 체절을 보게 되면 거의 같은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규체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동규체절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특정한 기능을 위해서 종에 따라서 이들이 체절이 융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변형되기도 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습니다. 곤충 같은 경우는 이 체절이 일부가 체절이 변해서 체벽에 신장을 이루어나서 이것이 결국은 날개로 발달하게 됩니다. 호흡 구조로서는 물에 사는 수중 절지동물들은 이 가스 교환을 위해서 아가미를 이용하게 되고요. 육지에 사는 이런 절지동물들은
몸 표면에 구멍이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이 구멍, 우리 기공을 가지게 돼요. 이런 기공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관들은 내부 깊숙한 조직까지 가는 관으로 형성돼서 공기가 직접 내부 기관으로 이동해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관을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각기 분야로서 절지동물은 가장 큰 특징이 이 눈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한 쌍 내지는 한 쌍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즉 혼눈과 겹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 보강과 단안이죠. 이와 같이 다양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접촉과 냄새를 감지하는 이 한 쌍의 더더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특징이며, 이 더더미를 통해서 먹이를 찾거나 아니면 서식지를 구별하기도 하고, 또한 짝짓기를 할 때 짝짓기 상대를 감지할 때 이 더더미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발생의 분화 단계가 달리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지동물은 많은 종이 변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유생과 성충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미성숙 단계, 즉 유생 단계, 이 미성숙 단계에서 보면 먹이 섭취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는 주로 성장에 전념하게 됩니다. 성체가 되면 성장을 멈추고 생식과 분산에 주로 전념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변태 과정에서 보면 먹이와 서식지를 달리하게 됩니다. 즉 유생과 어린 것과 그 다음에 성체는 먹는 먹이의 종류와 그 다음에 사는 서식지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이, 물, 피신처 이런 것들이 계절적 변화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계절적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환경에 적응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또한 이 성체와 유생은 이와 같이 먹이와 서식처란 이 생존에 필요한 이 자원들을 서로 공통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달리하기 때문에 경쟁을 피해서 많은 종과 개체들이 같은 지역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이 사진은 다재류인 진해가 지금 딱딱한 외골격으로 이루어진 이 껍질을 벗고 있는 모습, 즉 탈피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기 갑각류는 개 종류인데요. 이 개는 특징이 이렇게 마디가 있는, 즉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마디가 있는 이 부분, 관절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는 부속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지동물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 변형된 분절에 의해서, 즉 체절의 체벽이 이렇게 바깥으로 신장돼서 나와서 이렇게 날개를 형성하는데, 즉 이 날개는, 곤충의 날개는 다리가 변해서, 부속지가 변해서 된 것이 아니고 체절의 일부 체벽이 늘어나서 형성된 이러한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은 나비 유충이 되겠는데요. 이 나비 유충은 성체의 나비하고 매우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성체의 나비와 유충은 사는 장소와 그 다음 서식지가 되겠죠. 또한 먹는 먹이를 달리함으로써 성충과 유충이 경쟁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혓광류는 뿔 모양, 즉 칼날 모양의 발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혓광류라고 부릅니다. 혓각은 입술, 무기 뜻으로서 발톱 모양의 섭식 부속체를 가지고 있고, 직계발이나 어금니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혓광류의 몸의 형태를 보면 앞쪽에는 두부와 흉부가 합쳐져서 이 흉부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복부를 형성하는, 크게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촉각은 없으며 대부분은 이 혼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초의 협각류는 광익류라고 불리우며, 이 광익류는 바다 정갈류인데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협각류는 전부 다 해양 종이며 바다 거미류와 이 투구개, 여기 보시는 이 투구개가 광류에 속하며, 즉 현존하는 이 투구개는 협각류의 오래된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형류에는 정갈류, 거미류, 진드기류, 응애류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주형류는 특징이 6쌍의 부속지를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6쌍의 부속지 중에서 우리는 한 쌍을 협각,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쌍을 우리는 촉지, 또 나머지 4쌍은 보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협각은 주로 먹이를 사냥하거나 아니면 상대방하고 싸울 때 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촉지는 감각기관이 여기에 분포되어 있고 먹이를 섭식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보각은 뒤흉부에 위치되어 있으면서 몸을 이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보각이 되겠습니다. 거미류는 그 독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독샘인 요건 협각의 어금니 모양의 협각에 독샘이 존재하게 되고, 먹이를 사냥할 때, 먹이를 죽이거나 기절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협각과 독샘이 이용됩니다. 거미류 같은 경우 이 공기 호흡을 하게 되는데, 주로 깨수기와는 이렇게 공기 호흡할 때 책호파, 책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특징은 거미류는 이 방적 돌기로부터 거미줄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거미줄은 가장 큰 역할은 먹이를 사냥할 때 이 거미줄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 거미줄은 거미가 긴급 대피할 때 낙하산 줄로 이용이 되고, 또 수정란을 덮을 때 덮개로도 이용이 되고요. 또 구애 행동 시 수컷이 앙컷에 먹이를 제공할 때 선물 포장지로도 이용되고, 또 거미가 장거리 이동 시 거미줄을 공기 중에 내밀어서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풍선 타기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미줄입니다. 거미강에 속하는 동물은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입니다. 즉 거미, 정갈, 일갈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절지동물문 중에서 이 거미강은 곤충과 갑각류 다음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한 그러한 종류로 그러한 무리로서 현재 지구상에 사는 거미강에는 약 한 6만여 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머리와 가슴이 융합돼서 두흉부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두흉부에는 6쌍의 부속지가 여기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한 쌍은 협각, 그 다음에 또 한 쌍은 촉지, 일명 각수라고도 불리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쌍은 다리, 우리가 좀 전에 보각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죠. 이같이 총 6쌍의 부속지가 뒤흉부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거미강은 속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육식성이며 소화는 체외 소화를 합니다. 즉 이들 동물들은 먹이를 직접 입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씹어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먹이에다가 소화 효소를 직접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먹이가 일단 소화가 된 상태에서 액체 상태의 영양분을 입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체외 소화를 하는 거미강에 속하는 동물들입니다. 배설기는 주로 기절선과 말피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절선이라고 하면, 이 기절선은 즉 그 체절에 있는 부속지와하고 체절의 체벽에 만나는 그 부분의 관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 분비선이 있어서 어떤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기절선과 말피기관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호흡기는 기관과 서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폐는 우리가 책허파라 그래서
이 모양이 이와 같이 그 호흡기 모양이 우리가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책에 보면 다양한 여러 페이지로 된 책장으로 형성되듯이 이와 같은 이런 모양으로 형성된 것을 우리는 책허파라고 이렇게 부르는다. 일부 종은 이 책허파를 가지지 않고 직접 공기 구멍을 통해서 기관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순환계에 있어서는 개방혈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거미류 같은 경우는 이 서패를 가지게 됩니다. 호흡색소로서는 보면 헤모시안을 가지게 되는데, 이 헤모시안은 산화가 되면 푸른색을 띠우기 때문에 이들의 주연강에 속하는 이런 동물들은 피는 푸른빛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복절, 마지막 배 쪽에 있는 그 체절에 보면 항문과 독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갈목이 되겠습니다. 이 정갈목은 주로 극동정갈이라든가 얼룩무늬 정갈이 대표적인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지류는 노래기류, 지네류가 있으며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은 육지에서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두부에는 한 쌍의 촉각이 있고 턱 모양의 큰 턱인 대학을 포함하여서 구기로 변형된 세 쌍의 부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래기는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몸통 체절에는 두 개의 체절에서 유합되어 있는 두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래기 종류는 과거에는 이 각각의 체절이 이 두 개가 과거에는 두 개였는데 이것이 현재는 하나로 합쳐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하나의 체절에 두 쌍의 다리가 분포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노래기입니다. 그래서 노래기는 더 많은 이 부속지가 분포하게 됩니다. 노래기는 주로 부패되고 있는 낙엽이라든가 유기물을 주로 먹고 사는 그런 식물성 먹이를 먹는 그런 종류가 되고, 또한 노래기는 위협을 느끼며 몸을 둥글게 말고 또 페널성 물질을 분비해서 불쾌한 냄새나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지네류는 육식동물이며 몸통 부위의 각 체절에는 한 쌍의 각각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쪽에 몸통 체절에 있는 이 부속지는 먹이를 마비시키고 몸을 방어하는 그런 독발 톱니를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사냥하거나 아니면 또 포식자하고 싸울 때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진해의 제일 앞쪽에 있는 톱니 모양의 그 독발톱이 되겠고요. 이것은 다지류의 각 체절마다 나 있는 이러한 부속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갑각류는 대부분 해안과 민물에 사는 그런 종류입니다. 바다 가재류와 가재류는 부속지가 19쌍으로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고, 가장 앞쪽에 있는 두 쌍의 부속지는 촉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촉각은 두 쌍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 대학을 포함한 이 구기가 있는데 이 구기는 세 쌍으로 형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갑각류 중에 가장 큰 무리는 등각류에 속하는 종류입니다. 등각류는 지구상에 현재 한 11,000여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각류는 육상과 담수, 즉 민물, 그 다음에 해양 등 다양한 곳에 서식하고 있으면서 공벌레류라든가 쥐매너류 이런 것들이 이 등각류에 포함됩니다. 바닷가재, 가재류, 게류, 새우류 등은 식각류에 속하며 대부분 해양에 서식하며 수산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각광받는 그런 생물이기도 합니다. 이 갑각류 중에서 부유성인 갑각류가 있는데 이 부유 생활하는 갑각류는 요각류이며, 이 요각류는 개체수가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즉 크기는
작지만 개체 수는 매우 많은 그런 특징으로서 이 요강류는 동물성 플랑크톤으로도 취급되기도 하는 그런 종에 속하는 그런 생물입니다. 따개비류는 대부분 고착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 따개비류는 주로 조간대 보면 갯바위에 주로 분포하는 그런 이제 그 각광류이며 우리가 해변에서 쉽게 관찰이 가능한 그런 생물이 되겠습니다. 곤충류는 매우 복잡한 기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곤충 화석은 고생대인 4억 6천만 년 전 대봉기 화석입니다. 곤충의 기관계에는 이와 같은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바깥의 공기하고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기공에서 출발한 이 기관은 몸속 깊숙한 조직까지 이어집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요. 이곳에서 직접 조직과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는 산소를 세포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이런 기체교환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곤충은 석탄기와 페랭기 동안에 비행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초창기에 곤충은 날지를 못했으며 이 페랭기와 석탄기 동안에 이 체절의 일부가 신장에서 날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곤충은 나르게 되고요. 이렇게 나르게 됨으로써 곤충의 매우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가 두 번 있는데요. 이 석탄기와 백악기가 에서 폭발적으로 종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종 다양성이 증가한 이유는 석탄기 시대는 보면 식물이 대부분 양치 식물이었는데 이 양치 식물을 먹기 위해서 동물들의 이 곤충의 각 종들은 결국은 섭식 기관 입의 형태, 턱이나 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분화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적응 방사를 통해서 종수가 늘어났던 것이고요. 지금으로부터 9천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에는 지구상에 최초로 꽃피는 현화식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현화식물은 수분 과정에서 결국은 곤충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곤충과 식물은 결국은 서로의 어떤 이익을 공유하면서 상리 공생을 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일부 식물종은 일부 곤충하고만 수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종 분화가 일어나고요. 곤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종 분화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진화적 적응 방산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때 현화식물도 종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곤충 또한 종 다양성이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곤충이 비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이 비행을 하게 됨으로써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즉 포식자로부터 잘 잡아먹히지 않음으로 해서 이들 곤충은 잘 적응해서 많은 개체수와 많은 종으로 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고요. 또한 먹이를 찾고 또한 짝짓기 대상자를 찾을 때 비행을 함으로써 손쉽게 먹이와 짝짓기를 찾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한 이 곤충이 살다 보면 그 서식지가 오래되면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자원이 고갈되거나 이럴 경우는 또 새로운 서식지로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날개가 있으면서 비행을 하게 되면 빨리 손쉽게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곤충의 비행의 능력의 장점으로 작용해서 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적응한 그런 진화를 잘한 그런 동물로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의 날개는 진정한 부속지가 아닙니다. 즉 체절의 일부가 신장돼서 큐티클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날개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곤충은 이
다리, 걸어다니는 보각을 희생하지 않고도 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새와 포유류 박쥐는 걸어다니는 보각, 즉 다리 두 쌍이 있는데 이 두 쌍 중에 한 쌍을 날개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 일부는 걸어다니는데 매우 불편한 그런 형태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곤충은 변태를 하는 동물이며 특히 두 가지 형태, 불완전 변태와 완전 변태를 합니다. 불완전 변태를 하는 그런 동물들은 메뚜기류가 대표적이며 이런 종들이 있는데 이들은 성체하고 매우 닮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각 비율이 성체와 매우 다르고 날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완전 변태를 하는 그런 종들은 파리와 나비류라든가 날더레류 이런 것들이 완전 변태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동물들은 애벌레 성체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애벌레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들이 성체가 되기 전에는 이 번데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번데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우리는 완전 변태, 번데기 단계를 거치지 않는 그런 변태 과정을 우리는 불완전 변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곤충은 유성생식을 하게 되는데 유성생식을 하려면 암컷과 수컷이 만나야 되는데 주로 이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짝짓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요인은 나비 같은 경우는 밝은 색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귀뚜라미 같은 거는 수컷이 소리를 낸다든가 나방류 같은 경우는 암컷이 페로몬이 나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들은 암컷과 수컷이 한 군데 모여서 짝짓기가 할 수 있고 이들은 또한 체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곤충은 매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30개 이상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곤충은 또 식성을 보면 식물체를 매우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식물을 소비하는 그런 이제 동물이며 즉 식물성 소비자입니다. 또 일부 종은 또 포식자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또 기생자, 분해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 내에서는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며 또한 도마뱀이라든가 설치류라든가 이 조류, 새한테는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먹이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곤충은 생태계에서 매우 소중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곤충은 농작물과 과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주로 수분 매개제로서 역할을 해서 농작물과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수면병이라든가 말라리아 같은 인간의 어떤 질병을 전파하기도 하고요.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농작물의 한 75%를 곤충이 이렇게 먹어치우는 이런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비가 완전 변태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번데기가 형성되는 이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번데기가 형성되지 않는 이 과정은 불완전 변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양도와 풍부도 측면에서 곤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은 100만 종 이상으로 매우 다양한 그런 종을 가지고 있는 절지동물입니다. 개미의 경우는 지구 전체 육상동물의 생체량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많은 개체수와 생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류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곤충 중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동물 계통에 속하는 절지동물 계통에 속하는 그런 동물로서 변태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끼는 성체에 의해서 단순한 축소형이고 습한 환경에 서식하는 청소동물로 역할을 합니다.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은 바퀴벌레, 집게벌레, 이, 매미, 잠자리, 흰개미, 메뚜기 등이 있습니다. 이 집게벌레는 납작한 몸을
하며 날개가 없는 청소동물로서 수컷의 경우는 복부에 큰 집게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벼룩은 정원동물로서 포유동물의 피를 주로 빨아먹고 사는 그런 곤충이며 날개가 없고 기생곤충에 속합니다. 매미, 멸구, 진딧물 등은 식물로부터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그런 곤충에 속하고요. 잠자리는 밀접한 공중 포식자로서 주로 모기 종류를 주로 섭식하게 됩니다. 흰개미는 사회생활을 하며 소화관 내에 세균이라든가 고세균 원생동물 이런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의 목질부를 섭식하게 되면 이것을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메뚜기는 식물의 잎과 줄기를 먹고 사는 그런 곤충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곤충 중에는 파리류가 약 15만 종류로 매우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이상인 딱정벌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벌목은 약 13만여 종, 나방과 나비는 12만여 종, 매우 많은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포유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약 한 4,500여 종가 살고 있어서 종수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곤충은 농작물에 대한 사람하고의 경쟁자로도 작용하기도 합니다. 곤충은 식물과 다른 식물 생산물을 두고 인간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농작물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가 곤충이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파리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으로 도입되어서 채소나 감귤 같은 이 과일 생산에 극심한 극심한 피해를 주게 되는데, 수량의 2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지중해 파리를 박멸하는데 수천억 달러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곤충은 여러가지 인간과의 여러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며, 이와 같이 어떤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질병을 이렇게 옮기는 이런 종류가 있으며, 또한 생태계 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으로서 작용하기도 하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